네, 저는 DMZ 피스트레인 뮤직 페스티벌에서 예술감독이라는 이름으로 기획하고 프로그래밍을 총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알프스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이런저런 음악 컨텐츠를 연결하는 에이전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아니, 사실 제가 뭐 음악 현장에서 많이 뵙다가 이렇게 또 팟캐스트 초대석에서 뵈니까 좀 느낌이 다르네요. 저도요. 약간 이렇게 눈을 똑바로 마주친 적이 그러니까 원래는 좀 페스티벌 현장이나 맞아. 이런 데서 사실 다 같이 좀 놀고 약간 이런 분위기였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DMZ 페스티벌 사실 올해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있고, 네, 사실 이제는 자리를 완전히 잡았죠. 아니에요. 아직 멀었습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네, 아직 애송이라고 생각해요. 저희는 한 10년 해야죠. 그런데 사실 뭐 소셜 미디어상의 바이브를 보면은 사실 정말 한국의 믿을 만한 음악 페스티벌로 자리매김을 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DMZ 페스티벌 뜨자마자 막 예약해, 클릭해, 막 이런 바이브가 있더라고요. 네. 아직 글 내려주세요. 이건 없어가지고 아직 멀었구나. 글 내려주세요. 네. 글삭 빨리 이거 삭제해 주세요. 아. 그런 거. 그게 나와야 이제 진정한 폭주구나 이렇게 느끼는데 아직은 네네. 그게 없어서 거기까지 갈 때까지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타인이 글 삭제를 요청하는 그날까지. 네. 네. 최근에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이제 알프스 회사의 3주년을 이제 알리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DMZ 페스티벌이 사실 알프스보다 먼저 열렸습니다. 먼저 열렸고요. 사실 DMZ 피스트레인 뮤직 페스티벌은 사단법인 피스트레인이라는 비영리 공익법인에 속해서 되고 있고요. 네. 알프스는 그냥 일반 법인으로 사실 DMZ 말고도 다른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사단법인 피스트레인은 DMZ 피스트레인 뮤직 페스티벌만 관장을 하는 거고요. 네. 그러면 알프스라는 회사를 어쨌든 일반 법인을 설립을 하신 건데 네. 그 배경이 약간 좀 궁금합니다. 어떤 의도에서 회사를 만드셨는지. 일단 저희가 피스트레인 뮤직 페스티벌을 하면서 이제 비영리 사단법인을 만든 거죠. 굉장히 이상적인 페스티벌을 만들어 보려고 공익법인을 만들어서 이제 공익법인은 기부금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기부금이 안 들어오더라고요. 으악. 네, 그래서 이제 뭐 공익법인은 신청을 하고 공익법인이 승인되고 이제 피스트레인을 더 열심히 해보려고 했는데 코로나가 딱 터진 거예요. 그래서 2020년부터 2021년 2년 동안 굉장히 큰 고생을 하고 이러면 안 되겠다. 우리도 수익화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을 좀 더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마음이 있어서 2021년 4월에 이제 회사를 세우고 일단은 뭐든지 해보자라고 얘기를 해서 열심히 하고 있죠. 네, 알프스가 한 일들을 제가 좀 꼽아보자면 일단 잡지를 만드시고, 네네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 잡지에서 아티스트 인터뷰도 진행을 하시고, 네네네. 여러 가지 좀 유익한 피처들 많이 다루시고, 그다음에 아티스트 매니지먼트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매니지먼트까지는 아니에요. 저희는 네. 사실 매니지먼트,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약간 그 매니지먼트와 에이전시의 개념이 조금 모호하기는 그렇죠. 하거든요. 네. 근데 한국은 대부분의 회사들이 매니지먼트 소속 아티스트를 두고 매니지먼트를 하는데 저희는 소속사의 개념은 아니고 중간에서 중개하는 역할을 해주는 거여서 한국 말고 해외 쪽 활동을 중간에서 매니지먼트를 해주긴 하죠. 매니지먼트를 해주긴 하지만 한국처럼 이런 로드 매니저 일, 뭐 어디 따라가고 뭐 투어 매니지먼트는 하긴 하지만 뭐 스케줄을 뭐 A부터 Z까지 관리를 해준다든가 이런 건 아니고 해외 프로젝트가 있을 때, 뭐 해외 활동이 있을 때 이럴 때 중간에서 커뮤니케이션 총괄하고 정리를 해주고 그런 매니지먼트를 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종합해 보자면은 이제 한국에서의 좀 매니지먼트 활동과 더불어서 어떻게 보면 에이전시로서의 그렇죠. 역할을 하고 있다. 네네네, 맞습니다. 그럼 이제 그렇게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아티스트가 누가 있을까요? 해파리, 네, 시피카, 그리고 힘노시스 테라피. 네. 이렇게 세 팀. 네, 있습니다. 이렇게 세 팀이고 저희는 어쨌든 소속사의 개념은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많은 독립 아티스트와 아니면 레이블도 같이 파트너가 돼서 일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방금 이 세 팀의 이름 들으신 음악 팬 분들은 장난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셨을 겁니다. 네. 저는 마음에 들어요. 네, 저는 너무 좋아요. 네, 저도 너무 좋고 아마 이 매니지먼트와 에이전시의 중간의 개념이 있는 회사가 바로 알프스이기 때문에 많은 인디 아티스트 분들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메이저도 연락 주셔도 됩니다. 해외 활동에 어려움이 있으신 메이저. 그렇습니다. 특히 해외 활동에 대해서는 이제 알프스가 정말 전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네네네.
그럼 이제 알프스의 이제 전신이 되었던 DMZ 뮤직 페스티벌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볼 건데 일단 알프스 인원들이 이제 DMZ 페스티벌에서 각자 어떤 역할을 맡고 계신지 좀 소개해 주시면 일단 감사하겠습니다. 총감독인 김미소 총감독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 예술감독으로 있어서 이제 총감독은 전체 행사를 총괄을 하고 저는 기획과 프로그래밍을 주로 총괄을 하고 그다음에 홍보랑 마케팅을 담당하는 이제 전체를 총괄하는 김혜인 팀장이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 분들은 행정 그다음에 뭐 기타 지원들 하시는 분들이 내부에 있고요. 네. 근데 그 외에 피스트레인 말고 알프스도 말고 외부 파트너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운영을 같이 해주는 2018년부터 같이 해주는 저희 파트너가 있고 네. CHS와 그레이트풀 캠프와 모래내 극락을 같이 하시는 김세용 감독님이 있고 그리고 김영군 잠비나의 매니저이신 우리 현군 감독님이 작년부터 저희랑 같이 네. 운영을 같이 하고 계시고 그리고 이제 제작 파트, 프로덕션 파트는 또 따로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마케팅을 해주는 외부 파트너도 있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알프스에서는 일단 기획 총괄하는 거랑 그다음에 뭐 약간 마케팅이랑 홍보 같은 거 관리하는 그다음에 프로그램 이런 거는 저희가 완벽히 초반에 세팅을 저희가 다 하고 주체적으로 하고 나머지는 이제 외부와 파트너십을 해서 이제 피스트레인을 만드는 거죠. 네. 역시 피스트레인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탄탄한 페스티벌, 기초가 탄탄하다. 네, 그런 인상이 정말 알프스라는 기업 내에서 단단하게 잘 다져져 있고 그리고 많은 파트너분들과 함께 이렇게 진행을 하기 때문에 오늘날의 DMZ 페스티벌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근데 벌써 약간 좀 표정이 어두워집니다. 아니요, 저 약간 칭찬에 약해서. 아 그런가요? 네네. 네. 채찍질하는 스타일이어서. 그럼 바로 이제 어두운 이야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하지만 오늘날의 DMZ 페스티벌이 만들어지기까지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많았을 맞아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일단 첫 페스티벌 2018년이었는데 아까 말씀해주신 비영리법인 관련해서 어떻게 시작을 하게 되셨고? 그 18년에 처음 시작한 건 저는 그때 이제 잔다리 페스타라는 페스티벌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 그 잔다리 페스티벌을 만들고 저랑 같이 저의 보스로 항상 같이 일을 해오신 공윤영 감독님이 같이 한번 해보자라고 하셨어요. 그게 이제 17년에 해외에서 오신 음악 관계자분들이 굉장히 여럿이 오셨는데 그분들이 이제 멸월정이 너무 빡빡하니까 근데 그 가운데에서 그래도 뭔가 관광은 해줘야 되지 않겠어라고 해서 DMZ 파주로 보냈어요. 제가 그거를 어레인지를 했었거든요. 다 해가지고 파주 한번 뭐 오전에 한번 잠깐 놀고 오세요라고 했는데 그분들이 오시더니 너희 왜 그 DMZ에서 페스티벌을 안 하니? 라고 막 조언들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이제 그 공윤영 감독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갑자기 뿅 이렇게 필이 받아가지고 이거다. 그러네? 왜 안 했지? 라고 했는데 마침 이제 공윤영 감독님도 강원도 쪽이랑 연이 있으셔가지고 이래저래 저희가 제안을 많이 드렸었고 강원문화재단이랑 이제 철원군에서 도움을 주셔가지고 이제 첫 회를 시작하게 됐었고 그래서 그때는 그냥 임시 조직으로 사무국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근데 거기서 저희가 임시 조직으로 일을 했고 19년도에 이걸 제대로 앞으로 오랫동안 할 페스티벌을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DMZ 피스트레인 사단법인 피스트레인을 만들고 이제 여기까지 오게 된 거죠. 네. 그래서 1위회는 무료였어요. 맞습니다. 기억이 납니다. 근데 맞아요. 이제 글렌 메틀록이 첫 회에 오고 그래서 이거 뭐지? 왜 저는 그래서 처음에 이걸 관에서 하는 행사인가? 라고 처음에 생각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맞아요. 그래서 저희는 사실 그런 것 같아요. 페스티벌 열심히 해서 돈 많이 벌면 좋은데 저희는 페스티벌이 공공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돈만 벌 거면 페스티벌 하는 게 아니라 열심히 큰 쇼를 기획해서 그렇죠. 네. 하는 게 더 돈을 많이 벌 수 있어요. 근데 페스티벌은 조금 결이 다른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공공성을 가지는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공공성 뭐 무료 이런 느낌의 지자체 중심의 페스티벌 하면 뭔지 아시잖아요. 그렇죠. 네. 약간 뭐지? 보도블록이 보도블록 까는데 돈이 남았나? 그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이건 무료 페스티벌이고 어쨌든 공공 페스티벌이지만 이걸 만드는 사람들은 음악씬에 있는 음악 공연을 만들고 음악을 잘 아는 기획자들이 모여서 이걸 만들었다라는 걸 좀 잘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과거에 사실 관에서 열렸던 페스티벌 중에
굉장히 괜찮은 아티스트들이 오는 페스티벌들 보면은 대부분 관에 계신 분들이 음악 팬들이기 때문에 좀 가능했던 결과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맞아요. 예를 들면 제가 뭐 어렸을 때 부산 락 페스티벌을 제가 부산에서 태어나서 정말 많이 갔는데 그때 막 카니발 콥스 오고 뭐 아쉬 애너미 막 파이어하우스 이런 팀들 오는 거 보면 이거 지자체에서 하는 공공 행사인데 지옥의 메탈 밴드들이 오고 그런 거는 이제 관에 이제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이 계셨던 거고 이것은 이제 음악을 좋아하시는 음악의 전문적인 분들이 이제 의기투합해서 공공의 성격을 띠는 페스티벌을 만들고자 한 것이죠. 맞아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정부랑도 일을 많이 하는데 담당자가 누군지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 담당자가 이 사업의 성격을 제대로 이해를 하고 있느냐 아니면 그냥 위에서 하라고 하니까 시켜서 하냐 이게 정말 정말 큰 결과 성과를 좌지우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에서도 저희를 사실 그분들은 음악을 잘 모르지만 그냥 저희를 100% 믿어주셨던 게 저희한테는 가장 큰 행운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이야 사실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이제 한국에 오는 외국인들 대상으로 파주의 당일치기 투어를 하는 여러 가지 많아요. 뭐 이벤트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파주에 정말 하루 이제 인천공항에서 다이렉트로 갔다가 이제 귀국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습니다만. 아 그래요? 예, 사실 근데 2018년 그때 당시만 해도 사실 좀 어렵지 않았습니까? 어쨌든 그런 고성, 철원 이쪽이 음악 페스티벌을 한다고 하면 사실 좀 생소한 인상이 있거든요. 맞아요. 다행히도 일단 그 2017년과 18년에 강원도에서 올림픽이 있었잖아요. 2018년 그렇죠. 2월에. 평창. 그래서 분위기 자체는 이제 이 DMZ의 지역을 그런 안보 관광, 그런 뭐 다크 투어리즘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아니라 조금 더 평화에 가까운 밝은 긍정적인 어떤 걸 해보고 싶다라는 니즈가 어쨌든 강원도 내에는 좀 있었고 그리고 저희는 그래서 강원도랑 같이 하고 싶었고 처음에 저희가 이거 하기 전에 고성이랑 철원을 두 군데를 가는데 고성에 화진포 해수욕장이 있어요. 네네. 거기 가면 김일성 별장이 있어요. 김일성이 어렸을 때 있었던 별장이 바로 앞에 있고 그다음에 그 고성은 또 멋있는 게 그 고성 해수욕장에 전망대에 가면 거기는 원래 DMZ가 구역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 경계가 있으면 남방 한계선이랑 북방 한계선이 있어서 실제로 38선에서 이제 두껍게 구역으로 정해진 데 아무도 못 들어가는 구역으로 정해진 데가 DMZ잖아요. 네. 근데 고성은 바다라서 그게 없고 그냥 선이에요. 그냥 그렇죠. 저기 넘으면은 북한이야. 이게 보이는 게 있고 그래서 고성이 너무너무 매력적인데 거기까지 갈 수가 없네. 그렇죠. 예. 그래서 철원에 갔는데 오히려 철원은 훨씬 더 인프라도 잘 되어 있었고 그 고석정이라는 공간이 맞습니다. 그다음에 한탄강이 정말 너무너무 아름답고 그리고 저희가 조금 더 할 수 있는 거리들이 더 많아서 그리고 네. 가깝고 그렇죠. 생각보다 가깝습니다. 네. 고성과 철원은 사실 그 대한민국 남성들에게는 별로 가고 싶지 않은 곳이라는 기억이 있는데 너무 이게 알죠. 물론 저는 아닙니다만 죄송합니다. 네. 어쨌든 그래서 고성과 철원에서 페스티벌을 연다. 어쨌든 공공의 성격을 가진 페스티벌을 연다. 뜻도 너무 좋고 이제 어쨌든 메시지도 너무 좋고 심지어 아티스트 라인업도 굉장히 훌륭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페스티벌을 만든다. 음악 공연을 기획한다는 건 결국 돈 생각을 안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런 점에서 좀 어려움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지금도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그때는 더 어려웠다 이거죠. 제일 어려워요. 네. 그때는 근데 어쨌든 저희가 행운이었던 것 같아요. 강원도에서 많이 지지를 해주셨고 그리고 첫 회를 하고 나서 철원 분들이 굉장히 놀라셨어요. 왜냐하면 이제 당연히 저희가 첫 회부터도 그냥 뭐 글램 메트로처럼 우리만 아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뭐지? 섹스피스톨즈는 모두가 다 알지만 그 안에 글램 메틀록을 이름을 아는 사람은 그렇죠. 거의 없는 것처럼. 그렇죠. 근데 그렇게만 할 수는 없어서 뭐 이승환 아니면은 뭐 되게 대중적인 아티스트들도 많이 불러왔는데 철원 분들이 처음에는 조금 약간 뭐 이거 또 이런 걸 하나라고 하셨다가 정말 놀라신 거예요. 그래서 군청에 계신 분들, 주민분들이 지지를 엄청나게 해주시는 상황이 되어서 지금은 뭐 돈은 힘들지만 쫓겨나지는 않을 것 같은 느낌. 일단 그걸로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지역 사회에 어쨌든 지지를 받고 있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럼요. 예. 네. 그리고 사실 고성 철원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또 페스티벌이 공짜입니다. 그럼요. 당연하죠. 저희가 받은 만큼 이걸 드려야 되는 거니까. 네.
너무나도 이게 바로 DMZ 페스티벌에 가는 이유 아니겠습니까? 낭만, 철학, 열정, 돈! 돈이 제일 중요하죠. 돈이 필요한데 예. 쉽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DMZ 페스티벌의 어쨌든 공공성 뭐 여러 가지 철학이 있는데 이 페스티벌 처음 기획하셨을 때 뭐 외국인 분들께서 왜 여기서 페스티벌을 하지 않느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좀 뭐 지정학적 영향도 있었을 것이고 이제 역사적인 상황도 있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어쨌든 김미소 총감독님과 이수정 예술감독님께서 왜 나는 여기서 이런 페스티벌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좀 의지와 모토가 중요했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네, 좀 듣고 싶네요. 뭐 김미소 총감독 저가 남은 지금 잔존한 선수들이고요. 살아남았군요. 잔류한 선수들이고 네. 그때는 공윤영 지금 계속 잔다리 페스타 하시는 공윤영 감독님이 예술 감독으로 굉장히 굳은 의지를 가지고 이 페스티벌의 성격을 사실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네. 여기에서는 아티스트의 라인업을 세울 때 그냥 잘 나간다고 큰 글 쓰고 돈 많이 줬다고 크게 박지 말고 그냥 다 동등하게 라인업도 알파벳 순서대로 하자. 헤드라이너 없다. 헤드라인 없었으면 좋겠다가 우리의 같은 그거고 네. 왜냐면 그때 당시에 제가 페스티벌 프리메베라 사운드 같은 데를 가고 있었는데 그 프리메베라 사운드가 2016년, 17년 이럴 때는 알파벳 순서였어요 다. 맞습니다. 기억이 나네요. 네. 그래서 그게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렇죠. 모두가 평등하다. 모두가 네. 평등하다. 그런 메시지에 많이 영향을 받았고 그래서 헤드라이너가 없는 페스티벌을 우리의 모토로 삼는다. 그리고 멋있는 척하지 말자. 그냥 우리 그렇게 멋있는 사람들 아닌데 네. 그렇게 그래도 그냥 구리지는 않으니까 네. 그냥 척하지는 말자. 네. 있는 척하지 말자라는 게 있었고 그렇군요. 네, 맞아요. 또 하나 더 있는데 차별하지 말자. 근데 이게 차별을 안 하려고 하다 보면 갑자기 머리가 복잡해져요. 왜냐하면 인간사, 그다음에 환경, 주변 환경 때문에 이게 가다 보면 굉장히 예민해지는 문제가 있는데 그냥 굉장히 기본적으로 우리의 태도는 오픈이 되어 있어야 되고 뭔가 뭘 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한다기보다 그냥 이건 된다라고 네. 하는 약간 긍정적인 워딩으로 우리 페스티벌을 설명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태도 설정이었던 것 같아요. 수정님께서는 음악 업계에 어떻게 뛰어들게 되셨는지 좀 궁금하네요. 제가 사실 고등학교도 예술고등학교를 나왔고 네. 대학교에서도 음악을 전공을 했어요. 그래서 그냥 너무 저의 모든 네트워크가 음악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음악 말고는 별로 아는 게 없다? 음악에 최적화된 이제 분이시군요. 슬프죠.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그 사실이 너무 슬퍼요. 그래서 그렇게 음악 업계에 뛰어들게 됐다라고 하면 맞는 것 같아요. 어쨌든 대학교에 다닐 때 계속 연주를 많이 했었고 그래서 뭐 그냥 연주하는 환경을 그냥 되게 자연스럽게 익히기는 했었고 근데 제가 공연 연주하는 거 너무 싫어가지고 대학교 끝나고 딴 거 해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한 몇 년 지나고 그냥 눈을 떠보니까 여기 있네요. 네. 그렇군요. 사실 전 수정님이나 이제 미소님 소셜 미디어를 보면은 정말 이분들은 대체 한국에 언제 계시는 거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니까 이 DMZ 페스티벌이 좋은 이유는요 결국 케이스 스터디를 엄청나게 많이 하시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장에서의 그런 경험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으시고 그냥 저는 그게 제일 재밌어요. 가서 재밌고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고 그리고 그렇게 만난 인연들이 관계들이 단기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거의 한 10년 그러니까 처음에는 별로 잘 모르는 사이다가 한 5년 6년에 그 사람이 필요하거나 갑자기 다시 만나거나 이런 경우가 있어서 저는 그냥 재밌는 것 같아요. 해외 페스티벌들을 다니실 때 물론 저도 이제 가보긴 했습니다만 해외 페스티벌과 한국 페스티벌에서 좀 차이점이라 아니면은 이것을 DMZ 페스티벌에 좀 가져와 봐야겠다 앞서 말씀하신 프리마베라처럼요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까? 그 프리마베라 사운드가 저한테는 영감을 좀 많이 준 페스티벌이었던 것 같아요. 초반에. 그래서 거기서 그 프리마베라 사운드도 그때도 그랬고 키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했었거든요. 거기에서도. 그래서 그런 걸 감명을 많이 받았었고 뭐 해외 페스티벌은 저도 사실 그런 대형 페스티벌을 많이 가서 본 편은 아니에요. 저는 되게 작은 데 가고 아니면은 그걸 만드는 사람과 오히려 많이 만나고 관객으로서 많이 가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보면 가장 다른 점은 이게
갖고 오고 싶어서 다른 점이라기보다 돗자리가 제일 다르고요. 돗자리가 제일 다르다. 네, 돗자리가 제일 다르고요. 네. 돗자리가 제일 다르고 그리고 어떨지 모르겠지만 해외 페스티벌 특히 서양 유럽은 페스티벌 역사가 워낙 깊잖아요. 근데 서양에서 열리는 페스티벌 유럽권에서 열리는 페스티벌에 가면 확실히 페스티벌이 공연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굉장히 그 사이트 안에서 다양한 활동들로 꾸며져 있고 세팅이 되어 있다라는 걸 많이 배워요. 네, 그래서 뭐 러시아에 있는 페스티벌을 갔을 때는 키즈 스테이지가 있었고, 그래서 아이들이 막 공연을 하는 게 있었고, 그리고 프랑스 페스티벌 같은 데도 확실히 그런 아이들을 위한 존이 있어서 칵테일 바도 있었어요. 아이들을 위한 주스 만들어주는 네. 그러니까 그런 디테일들 그렇죠. 그런 디테일들이 되게 재밌어요. 저희는 그래서 저희도 이게 공연은 한계가 있거든요. 저희가 무대가 큰 것도 아니고 사람이 많이 올 수 있는 건 아니어서 대신 공연 외 그리고 저희도 이제 그거는 진짜 돈이어서 다른 큰 대형 페스티벌과 경쟁을 할 수는 없어요. 저희가 라인업으로 경쟁을 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우리만의 색깔을 어떻게 잘 살릴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그거를 공연 플러스 이제 DMZ에 와서 더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활동들을 많이 개발하고 많이 사람들이랑 같이 뭘 할 수 있는 걸 만드는 게 저희의 방향인 것 같아요. 최근에 한국의 페스티벌 문화도 굉장히 많이 변하고 있다는 걸 전 느끼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말씀하신 아이들을 위해서 사실 과거에는 아이들이 거의 없었어요. 페스티벌 현장에 정말 맞아요. 지옥의 술과 뭐 슬램과 뭐 맞아요. 지옥이었거든요. 뭐 좋게 말하면 록의 천국이었지만 그런데 이제 아이들도 굉장히 많이 오고요. 맞아요. 이제 일반 좀 시민분들께서도 뭐 예를 들면 펜타포트 페스티벌 가거나 DMZ 페스티벌, 부산 락 페스티벌 갈 때 이런 게 재밌다는데 나도 한번 가볼까 이런 분위기가 생기는 것 같고. 맞아요. 예. 근데 그게 이제 한 바퀴 돈 거겠죠. 이게 페스티벌이 1990년대 말 한국에서도 그렇고 2000년대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유럽처럼 아주 오랫동안 있었던 데 말고 대략 페스티벌이라는 산업이랑 문화 자체가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조금씩 올라오기 시작한 지가 한 20년이 조금 넘은 건데 네. 이제 그때 젊은 세대였던 사람들이 이제 제 나이 또래인 사람들이 네. 아이들이 생기고 이제 그런 아이들과 이런 비슷한 경험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또 많이 돌아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멋있는 엄마 아빠들이 많이 오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멋있는 엄마 아빠들이 또 그 문화를 대대손손 물려주는 것이죠. 그럼요. 그리고 그 첫 이제 체험은 DMZ 페스티벌로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사실 이승 예술 감독님이 며칠 전에 저한테 이제 또 DM을 보내셔서 알프스가 이제 에이전시로 매니지먼트도 하고 있는 해파리의 또 싱글이 나왔습니다. 네, 맞아요. 네, 또 일단 저희 에이전시와 같이 하고 있는 파트너 아티스트라고 볼 수 있고 저희의 굉장히 절친한 친구고요. 그래서 이번 싱글은 앞으로 5월부터 9월까지 하나씩 발매할 싱글 시리즈의 제일 첫 번째고 시작된 밤이라는 노래예요. 시작된 밤이라는 노래는 이제 해파리에 따르면 주목받지 이해받지 못하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고 가사가 진짜 좋아요. 저는 거의 바람이 분다 이후에 최고의 은유를 담은. 네, 맞습니다. 아니 가사가 그래서 처음부터 네. 굉장히 잘 들립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가사가 굉장히 좋고 이 해파리가 가지고 있는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속성, 물론 이분들이 뭐 사회적으로 소수자는 아니지만 전통음악을 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음악 안에서의 소수성, 기본 그냥 그 음악 씬에서의 자기가 가진 소수성을 통해서 굉장히 이런 부분을 동감을 하려고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작된 밤이라는 노래고 장르로 얘기를 안 하시고 싶어 하시긴 하는데 이제 많이 들어보신 분도 그렇고 저도 딱 들었을 때 이거는 매시브 어택, 트립팝, 트립팝에 굉장히 가깝고 저는 트립팝 좋아하기 때문에 뭐 물론 그쪽도 다 뭐 포티쉐드나 매시브 어택이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생각보다 한국에서 트립팝을 지금 그렇게 많이 들을 수 있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굉장히 소수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포지션에 이제 지금 한국에서 들을 수 없는 트랙으로 잘 나왔네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DMZ 피스트레인과 더불어서 사실 굉장히 유일무이한 음악을 하는 그리고 2022년 한국 대중음악상 최우수 일렉트로닉 앨범 수상도 했고요. 해파리의 새 싱글 그리고 싱글 프로젝트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이제부터 그 DMZ 페스티벌의 역대 이제
샌리스트를 보면서 오. 네, 얽힌 추억들과 이제 좋아요. 여러 라인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저도 맨날 까먹어요. 수도권에서 젊은 친구들이 철원까지 이걸 보러 온다고? 그러니까 그냥 가장 놀라움의 포인트였어요. 이때도 비가 왔어요. 맞아요. 비 엄청 많이 왔어요. 다 일요일에. 우비 쓰고 막 보고 네. 막 맞으면서 보고 그랬던 기억 나거든요. 네. 근데